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. 검통 공포라디오,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임또리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로 대학을 졸업한 뒤에 들어간 호텔 주방에서 일할 때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. 호텔 주방에 얽힌 이야기 궁금하네요.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저는 현재 한 양식당에서 오너 셰프로 일을 하고 있는 임또리입니다. 이 이야기는 제가 대학을 막 졸업한 뒤에 운 좋게 바로 취직을 하게 된 한 호텔의 주방에서 겪은 일입니다. 제 전공이 중식인데 어떻게 된 건지 양식부의 주방으로 출근을 하게 됐었는데요. 매체나 드라마 혹은 웹툰 같은 곳에서 호텔 주방이 소재가 돼서 많이 알려졌지만 그곳은 살얼음판, 전쟁터, 온갖 음모가 판치는 말 그대로 인간군상의 집결지입니다. 작은 실수 하나가 큰 호통 소리를 가져오고 큰 실수는 심할서와 쌍욕을 불러오죠. 처음엔 전공한 분야도 아니고 적응도 안 돼서 매일 퇴근하면서 그만둘 생각을 했었네요. 물론 2년 3년 지나서 정식 사원이 되고 제가 메인 요리를 하나 맡게 되면서 처우가 좋아지긴 했었죠. 이거는 제가 반년도 안 된 신입일 때 간혹 겪은 일인데요.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신입은 설거지부터 잔심부름을 도맡아 하는데 길면 반년, 재수 없으면 1년이 넘도록 반복적으로 밑바닥 일만 해야 돼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니까 막 헛것이 보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. 저는 비흡연자라 브레이크 타임에 주방 선배님들이 다 흡연장으로 가면 저 혼자 남아있고 그랬는데 지쳐서 살짝 졸다가 어디서 들려오는 말소리에 놀라서 바로 자세를 잡고 대기를 타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, 분명 사람 몇댓 명이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려서 정신을 차리고 보면 저 혼자였습니다. 피곤해서 잘못 들었나? 어떤 날은 제가 다른 선배님들보다 먼저 출근해서 재료 다듬고 준비하는데 주방 쪽에서 칼질을 하는 소리가 들려서 내가 너무 집중하느라 다른 선배님 오시는 걸 못 봤나 하고 인사하려고 들어가면 역시나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 거의 매일 일어났습니다. 그렇게 일을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나서 슬슬 선배님들하고 친해지고 술자리에 나가는 일이 많아져서 제 바로 사수였던 윤슬이라는 형이 있었는데 형이 구름과자를 피울 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봤죠. 혹시 선배님도 신입 때 막 헛것 보이고 환청 들리고 그러셨었냐고요. 그러니까 슬이 형이 그럼 너만 그랬겠냐고, 주임님, 대리님, 과장님 다 겪은 일이니까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여지껏 해왔던 것처럼 열심히 하라고, 금방 정식 사원 된다고. 이렇게 말끝을 흐리면서 살짝 미묘한 표정을 짓는데 마치 뭔가를 숨기는 것 같았어요. 제가 눈치 하나는 기가 막히거든요. 군 생활을 전경으로 하면서 쌓은 달인의 경지에 오른 제 눈치로 판단하건대 주방에 뭔가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챘죠.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정식 사원으로 진급을 했고 저의 진급을 축하하기 위함이라는 회식 자리에서 과감하게 대리님한테 물어봤습니다.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주방에서 안 좋은 선택을 했었던 사람이 있냐고요. 대리님이 한숨을 팍 쉬면서 구름과자를 꺼내 물더니 1분 정도 있다가 입을 여셨습니다. 그래? 니는 뭔 일을 겪었는데? 저는 제가 겪었던 그런 일들을 전부 털어놨죠. 대리님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을 하시더라고요. 마, 니는 이 주방에 뛰어드는 불나방들이 1년에 몇 명이나 될 것 같나? 못해도 100이 넘는다. 100명이 넘는 지원자들 중에 정책 사원이 되는 건 10명이 채 안 되는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될 것 같냐고. 간호사들이 자기네들끼리 괴롭히고 태우는 건 주방에서 벌어지는 거랑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라 특전사 출신이 와도 적응 못하고 도망가는 건 다반사에 정식 사원으로 한 번에 진급한 저와는 달리 대부분 3번, 4번, 심하면 5번까지도 도전하다가 실패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수가 정말 많다고 해요. 반년, 1년, 2년 죽도록 욕 처먹고 그러다가 정사원 진급 안 돼서 스스로 목숨 끊는 애들이 다 하나둘씩 자기네들이 원이 쌓인 이 주방으로 흘러 들어오는 기라. 네가 들었던 사람들 말소리, 주방에서 들리는 가스불의 갈소리, 그런 게 다 가들이 내는 기라. 이 말을 끝으로 구름과자를 다 먹은 대리님이 안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한참 동안 멍하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날 회식 자리가 마무리되고 알쓰라 맥주 몇 잔만 마신 저는 다음날 새벽 6시에 출근했습니다. 재료 다듬고 그날 메인 디시랑 사이드 다 확인하고 준비하는데 주방 출입구가 열리는 소리가 들리길래 수리 형 오셨나 보다 해서 인사하려고 나가니까 역시나 아무도 없어서 또 이러네 또 혼자 중얼거리면서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는데 주방 안에서 칼소리가 들렸습니다. 그런데 이게 그 소리가 1개가 아니라 2개, 3개, 5개, 막 무슨 난타 공연을 하는 것처럼 시끄러워서 빽하고 소리를 질렀죠. 선배님들 제발 그만하세요. 그러자 그 칼소리들이 셧다운이라도 한 것 마냥 사라지더라고요. 저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재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.
그렇게 10분, 20분이 지나는데 누가 제 어깨를 탁 하고 치길래 이번엔 진짜 쓰리형인가 해서 돌아봤더니 혓바닥이 바닥에 타일까지 길게 내려온 기괴한 모습을 한 조리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. 니는 한 번에 되고 내는 네 번 해도 안 됐다. 내 인정 못한다. 이 말이 머릿속에 날카롭게 박히면서 편두통이 머리를 마구잡이로 때려대기 시작했죠. 저는 막 비명을 지르면서 괴로워하는데 그 남자는 마치 제가 고통받는 걸 즐기는 듯이 웃더라고요. 그러다가 막 누군가가 달려오는 소리와 함께 출입구 문이 열리고 스리형이 들어오는 게 보였죠. 스리형이 무슨 일이냐며 저를 부축해서 의자에 앉혀주는데 그제서야 그 남자가 사라졌고 제 두통이 멎었다는 걸 알게 돼서 금방 전에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놨더니 금마 그거 니한테 분풀이한 거다. 내도 막 정상화 됐을 때 그놈 몇 번 봤다. 스리형은 대리님과 과장님이 출근하자마자 제가 겪은 일에 대해 말을 하셨고 저는 그날 반차를 쓰고 과장님과 한 당집에 갔습니다. 당집 주인분은 과장님한테 3년 만에 다시 왔네 하면서 준비해둔 부적을 꺼내주시면서 자, 이 얇은 건 베개 안에 넣고 중간 짜리는 왼쪽 주머니에 넣고 마지막 긴 거는 이 집 문 안쪽에다 붙이라. 그래야 그놈아가 니한테 해코지 안 한다. 저는 그 말대로 부적을 각각의 장소에 덮고 제가 호텔을 그만두는 날까지 그 남자를 두 번 다시 안 보일 수 있었습니다. 나중에 알고 보니 대리님도 주임님도 스리형도 다 그 부적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. 지금은 그 호텔에서 나온 지가 11년 정도가 지났고 당시 대리님은 총주방장으로 과장님은 고향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데요. 가끔 만나서 그때 일을 이야기하면 꼭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. 아직도 거기 신입 정사원들 부적 갖고 다니나 모르겠다라고요. 호텔 주방이라 드라마에서 볼 땐 바쁘게 움직이며 오너 셰프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이는 게 참 멋있다고 한때는 동경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애환이 숨겨진 슬픈 장소일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네요. 제보해주신 임또리님 감사드립니다.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